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은 섬세하다. 웨이도로 들어온 소리가 고막을 울리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 전기 신호로 바뀐 진동이 청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리를 인식한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를 난청이라 한다. 난청은 말 그대로 이게 잘 안 들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난청은 귀에 소리를 전달하는 길, 귀에서부터 고막 중이관까지 어떤 소리 전달하는 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리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쪽에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이런 감각신경성 난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중과하면서 대개 65세 이상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노인성 난청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은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 원인에 따라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나뉘는데 전음성 난청은 웨이도나 고막, 이소골에 이상이 생겨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뇌로 가는 경로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 전체 난청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병원에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오셨어요? 네. 오른쪽 귀가 안 들리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뭐 한 1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오른쪽 귀에서 뭐 밤에 조용할 때나 삐윙 소리 느껴지세요? 낮에는 못 느끼는데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조용할 때, 이럴 때 가끔 예. 혹시 오른쪽 귀에서 진물 나거나 염증이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측 난청과 관련해서 혹시 어지러움 느껴졌던 적은 없으세요? 뭐 딱히 없는데 작년에 작은 수술하고 났을 때 그때 집에 갔는데 뭐 이렇게 옆에서 좀 뭐 어질어질하니 뭐. 그러면 막 사방이 놀이기구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돌거나 그런 건 아니셨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청이 시작되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먼저 느껴진다. 주변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가 힘들어진다. 상대방의 말을 되묻게 되거나 TV 볼륨이 커지는 것도 난청의 대표적인 신호인데 일부는 어지럼증이나 이명, 귀에서 진물이 나는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 환자는 양쪽의 난청이 아니라 우측만 느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 환자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편측 난청인 경우에는 가끔 청신경 종양이나 이런 큰 병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와 또 필요하면 MRI 촬영을 통해서 청신경 종양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난청이 의심되면 그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수능 청력 검사는 주파수별로 소리를 들려주고 들리는 최소 크기를 측정한다. 추가로 소리 자극에 대한 뇌파를 측정하는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어음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병원 어떻게 오셨어요? 평소에 주위에서 가족들이 좀 불러도 좀 잘 못 듣고 TV 소리도 좀 크게 튼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예. 평상시 청력이 좀 떨어지셔서 느껴져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청력이 떨어지신 거 느끼신 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언제인지는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40대 후반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귀에서 삐 소리나 윙 소리 같은 거는 느껴지세요? 가끔? 그런 거는 못 느낍니다. 예. 귀에서 진물 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그런 적도 없는데 보청기가 좀 필요한가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확히 청력 검사 후에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인지 평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청 중 하나인 노인성 난청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로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자체의 기능이 저하돼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40%가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양측의 난청을 이렇게 호소하시기 때문에 아마 노인성 난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난청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제 보청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청력이 나쁜 경우는 인공호흡 같은 치료가 있습니다. 아마 환자분은 저하고 잘 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인공호흡보다는 보청기가 필요한지 제 청력 검사 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청의 치료는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미한 경우에는 청각 재활 훈련과 환경 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도 이상에서는 보청기 착용이 권장된다. 소리 증폭뿐 아니라 주변 소음을 줄이고 말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하도록 설계된 보청기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보청기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도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하면서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40데시벨 이상에서는 보청기나 이런 중재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내시게 되면 자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우울감도 심해지고 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치매하고 연관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을 빨리 오셔서 진단 받으시고 보청기나 인공호흡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의 특성상 불편함을 느낄 때는 이미 청력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인지 건강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난청의 예방을 위해 평소 소음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은 물론 보청기 착용, 청력 재활 등 난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